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리뷰 테스트 기본 강의 15회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처럼 디귿 도선에 도체막대를 얹혀놓고 일정한 속력 V0로 당기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가 축전기 C가 있다라는 게 약간 독특한 상황.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도체막대를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즉 닫혀있는 회로 쪽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도체막대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즉 도체막대가 일종의 전원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축전기가 충전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 도체막대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막대니까 식적인 정리는 요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속력, 길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변하기 때문에 유도기전력 자체가 일정하죠. 따라서 이 회로 다시 그려드리면 R과 C를 사실상 직류전원장치에다가 연결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가령 열고 있다가 닫았다. 그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축전기가 충전이 끝나버리게 될 거고, 따라서 유도 기전력은 여전히 있지만 축전기의 역할 때문에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 걸 지문으로 만들었어요. 기억번, 도체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일정한가? 보시면 자기력의 크기가 식적으로 전류 스케일일 때는 BIL인데, 그죠? 자기장이 일정하지만 전류가 축전기의 역할 때문에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자기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라고 골라야 되고요. 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 자,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분의 Q제곱.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C가 분자에 있죠. 그러니까 요 아이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즉, 이 뒤쪽에 있는 BLV0의 토탈 제곱이 요게 전압에 해당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체막대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BLV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축전기에 몽창다 전압이 걸리죠. 회로의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키르요프로 돌려서 읽어버리게 되면 전원장치에 해당하는 도체막대의 전압과 축전기의 전압이 같아져 버리게 된 거죠. 아래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이 안 걸린다. 자, 따라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BLV0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에 제곱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니은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시상수 쪽을 출제를 했는데, 자, T가 2LC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분명히 전류는 감소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짧은 식 최대값
대비 짧은 거 곱하기. 요때 R시외로 오기 때문에 R 하나씩 하나니까 시상수가 R 곱하기 C 요렇게 되죠. 그냥 요것만 표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2Rc일 때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최대값은 최초, 그러니까 축전기가 충전이 안 돼 있고 도체막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최초로 전류가 가장 크게 흐르고, 그때는 R에 몰빵이 되죠. 전압이. 그죠? 그러니까 최대 전류가 R분의 BLV0가 될 거예요.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시상수가 RC, 그리고 현재 흘러간 시간이 2RC,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승이 남겠죠. 따라서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코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코일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직류전원을 연결했을 때 코일의 그 물리적 특성, 요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엔 전류가 없다가 흐르기 시작을 하니까 요 코일의 저항 비슷한 효과는 무한대가 될 거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코일 자체의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 전류가 이제 안 변하게 될 거기 때문에 0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메인은 이쪽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번 S를 닫는 순간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0일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직류회로인데 저항과 축전기 또는 코일, 뭐 내지는 RLC가 다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전류부터 그려놓고 문제를 건드려야지,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류를 쓱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전원장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쭉 갈 건데, 코일의 저항 효과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는 순간은 L 쪽으로는 못 가고, 그래 전류가 R2 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R1, R2의 직렬 연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될 수는 없고, 이때 역시 또 직류회로 메인 내용은 키르이 오프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읽어도 되기는 되고요. 그러니까 전원장치 전압, R1의 전압, 코일의 전압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근데 이쪽은 3개니까 그래도 조금 불편해. 그러면 항상 닫힌 회로에 장치가 2개 있는 쪽, 그쪽이 우선순위가 좀 있죠. 간단하게 클리어가 되니까. 즉 VL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읽었을 때 전이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VL은 R2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 자, 그래서 기억은 고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S를 닫는 순간 R1을 흐르는 전류, 어차피 한 줄기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옴의 법칙을 쓸 건데, 당연히 너무 당연히 R1분의 R1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그냥 한 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총 저항 효과 분의 총전압 V,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걸로 골라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럼 이때도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표시를 해보면, 자,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R1 지나서, 자, R2로 갈까, L로 갈까,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결국엔 전류가 일정해졌을 거고요. L은 저항 효과가 0입니다. 그래서 L로 몰빵합니다. 왜 R2로 가는 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왜냐면 R2는 저항이에요. 그죠? 전류가 들어와서 요렇게 나눠질까 이렇게 고려를 해봤는데, 현재 얘는 전류를 방해하는 효과가 아예 없어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즉 R2와 그냥 도선이 연결된 거예요. 만약에 L의 저항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L과 R2로 전류가 나눠지겠지만, L은 현재 전류를 0.01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전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다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다? 역시 마무리는 키르요프. 그냥 여기 읽으면 되네. 그죠?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닫혀 있으면 무조건 돌려서 읽으면 전이차의 합은 0이니까. 그럼 R2에 걸리는 전압이 0이죠. 따라서 L에 걸리는 전압도 0입니다. 또는 더 근본, L은 전류가 변할 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L에 걸린 전압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어쨌든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선택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변압기, 상호유도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변압기니까 이거는 꼭 써먹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가문수의 비는 전압의 비랑 같고, 그리고 전류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는 요거를 써먹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압기 내용이니까. 자, 근데 얘가 약간 까다롭다라고 한 이유는, 조건에서 변압기의 효율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약간 아주 미약하게 강의에서 언급은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았었어요. 요거는 효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에요.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효율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1차 코일의 전력은 P1, V1, 2차 코일의 전력은 P2, P2란다. 왜 이럴까요? 1차 코일의 전력은 P1이고 2차 코일의 전력을 P2라고 했을 때 효율이 80%다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차 코일에 0.8을 곱한 전력만큼이 2차 코일로 옮겨가 20%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기관의 열 효율 이런 거 따질 때도 그 효율은 에너지에 대한, 열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 답을 고를 수 있다 없다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력은 VI를 선택을 할 거고, 코일 자체에는 저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0.8 V1 1차 코일 전압, 1차 코일 쪽의 전류가 2차 코일 쪽의 전압과 전류의 곱, 이렇게 될 거다. 요걸 이제 써먹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내가 요거는 현재 알고는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를 알고 있냐면은 변압기의 기본으로부터 여기로부터 그러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문수 B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구조가 좀 단순 무식한 게 결국에는 전원장치 하나 1차 코일 쪽에 코일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류라고 하더라도 키르이오프가 배제되진 않습니다. 여긴 추가적인 장치가 또 없기 때문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교류 전원의 전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 전압이 교류 전원의 전압 뭐 V0라고 할까요? V0가 돼요. 제가 V0라고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2차 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키르요프 위상차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장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아래 걸리는 전압과 또 같습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돼. 그리고 나는 이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우선은 전류를 구하기 편한 게 2차 코일 쪽이네요. 자, 2차 코일 같은 경우에 그럼 저항 쪽에다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에 2차 코일 전체에 흐르는 전류,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한 줄기니까 그 R분의 2차 코일 전압 그게 곧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V0 곱하기 N1분의 N2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조금 길긴 한데 이만큼이야 라는 거를 현재 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안 써먹고 있는 정리가 80%의 효율이라 요런 내용을 현재 안 써먹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0.8 곱하기 V1은 다시 교류전원 전압과 똑같죠. 그리고 I1 나 구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가 V2인데 V2가 또 V0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V0 곱하기 N1분의 N2 요게 V2입니다. 현재 곱하기 I2를 예로 넣을게요. 그럼 R분의 V0 N1분의 N2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에 전부 다 분모 쪽에 R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R분의 V를 써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2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를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R을 이용을 해서 또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마무리 연산은 이제 V0는 요거 하나는 지워질 거고요. 그죠? 그리고 N1분의 N2는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자, V0 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R이 분모로 들어갈 거고. 그럼 뭐만? 0.8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죠. 0.8은 10분의 8
이니까 그죠? 요 자리를 8분의 10으로 바꿔서 이렇게 약분만 살짝 해준 거, 즉 1.25다 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딱 나오는 아이가 5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번을 골라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변압기의 요 기본 식정리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서 표현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I1분의 I2가 V 옆에다 써야 되겠다. I1분의 I2가 사실은 이제 V2분의 V1하고 같지가 않아요. 여기 째려보시면 되죠. 효율이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짧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했었을 때 P1과 P2가 같기 때문에 V1, I1이 V2, I2랑 같아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이게 같지가 않죠. 80%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지금 곧바로 이 B를 V1, V2, B하고 딱 관계해서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약간 신경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자, 요건 이제 교재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류의 발생. 그쪽은 막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쪽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사인, 코사인 등의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정리해 본다, 유도해 본다 라는 식으로 학습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 그걸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회로의 소모 전력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회로에서 전력을 소비한 장치는 저항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 요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쓰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요 회로에 현재 장치적으로는 저항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을 할 거고 회로 자체 키르요프에 의해 가지고 저항의 전압과 유도 기전력이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요 V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다 걸릴 거니까 유도 기전력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내용인데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n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 자, 그러면 닫혀 있는 게 한 번 그냥 감겨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n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파이라는 자속이라는 게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이죠. 그러면 최대 자속일 때는 언제가 되죠? 정확하게 자기장과 요 회로 면이 수직할 때 그때 최대치로 자기력선이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장 세기 곱하기 수직 방향의 면적 그냥 수치로 대입을 할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제가 2라고 드렸고 그죠? 그 다음 면적은 1.5 그래서 자속의 최대값은 3웨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유도기전력은 미분값으로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 구하려면 마이너스 n은 1이고 d 파이 dt 요거를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쪽 내용을 학습을 좀 했으면 요 자리가
파이라는 것 자체가 세타, 즉 오메가 t만큼 원래 수직이었을 때 오메가 t만큼 회전을 했을 때,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그때 자기장과 수직한 성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그죠? 자기장 세기 곱하기 수직 방향의 면적, 그러니까 일단 면적 A라고 쓸게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B하고 A는 앞으로 빼고 코사인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이미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뒷자리가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얘가 뭡니까? 최대 자속인 거죠. 최대 자속 이미 3이다 라고 구해놨고요.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그냥 이 오메가 t라고 쓸게요. 아이고, 여기 오메가가 하나 빠졌네요. 요 미분하면서 요 변수 t 앞에 있는 상수에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메가, 그죠? 자, 그래서 3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건데, 오메가는 제가 현재 문제에서 2 라디안 퍼 세컨드다 라고 드렸기 때문에 사인을 제외한 요만큼 앞에 얘를 뭐라 그러죠? 진폭, 즉 최대값이라고 하죠. 질문이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의 V를 6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네요. 그 저항값은 2라고 드렸고요. 따라서 18와트다 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난이도가 쉬운 걸로 표시는 했지만 개인의 편차는 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개쭉 정리하는 게 좀 나한테 과하다 싶은 분은 어쩔 수 없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요 균일한 자기장에서 회전시키면서 유도기전력 얻었을 때 그 값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문 횟수, 최대 자속,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요게 일반식이다. 근데 만약에 큰 거부감이 없으면 학습하실 때마다 요렇게 되는데 유도 내지는 전개를 해보시는 게 약간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5번 문제 보면은 교류 전원에 R 하나, L 하나 연결된 회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인덕턴스 값 자체 유도 계수값 자체는 8분의 1 헨리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값이 4V로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교류회로의 생 기본은 RLC 그림처럼 풀 거야. 현재 C는 없고요. 이걸로 임피던스도 풀고 전압도 풀 거야. 근데 전압이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죠? R에 걸리는 전압이 4V고요. L에 걸리는 전압이 4V래요. 그래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전압, 즉 전원장치의 전압은 최대값이 4루트 볼트가 돼요. 자, 이 정도가 일단 문제 읽으면서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 주기도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억번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R이냐?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하라는 건가?
이걸로 이제 주파수도 2분의 1이니까 주기의 역수니까 알고, 그죠? L도 8분의 1이니까 아는데 이걸로 계산은 돼요. 그죠? 계산은 되는데 숫자로 나오죠. 근데 나는 질문을 뭘로 했냐면 R이야 라고 했어요. R과 딱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다? 그림. R인데 여기가 XL인데 뭐 그러면 이 저항 효과의 B랑 전압의 B는 똑같아야 돼요. 1대1이죠. 그러면 여기 얼마 돼야 됩니까? R이죠 그냥. 1대1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교류전원 전압의 치사한 거 아는데 내가 한 번은 지적은 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전압의 시료값, 가끔씩 유효값이라고 하기도 해요. 즉 끼리끼리 계산해라. 그러면 앞에서 미리 계산했던 이 4루트 볼트라는 거는 4볼트 4볼트가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이거 최대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시료값에 대한 관계 한 번만 써야 되겠죠. 그럼 시료 전압이 최대 전압 루트 2로 나눈 거다. 그죠? 그럼 요게 지금 4 루트 2 볼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전원장치의 전압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4볼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뭐는 계산할 때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아직 안 써먹은 게 요 유도계수값하고 주기하고를 안 써먹었어요. 즉 이 계산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2파이 곱하기, 그러면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니까 요거 2분의 1Hz 곱하기 L은 제가 파이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얼마? 1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저항도 1옴이에요. 즉 1옴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저항에 흐르는 전류 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계산해도 돼요. 당연히. 결국에는 요 V는 IR이라는 거 임피던스, 리액턴스 다 대입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내가 저항을 선택을 했다. 그럼 저항이 한 4V 걸리죠. 그죠? 전류 곱하기 1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I가 4A. 아니다, 내가 코일을 선택을 했다. 코일에 4V 걸려요.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든 똑같습니다.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일의 리액턴스 1옴이죠.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전체로 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 전체 임피던스가 얼마? 루트 2죠. 1대1대 루트 2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체 전압이 최대값이 4 루트 2 볼트. 그죠? I 곱하기 임피던스 루트 2. 따라서 이렇게 하던 R로 구하던 L로 구하던 전류는 4A가 나옵니다. 최대값이. 그래서 디귿은 맞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